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새벽 12시 30분.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 8도. 여러분 계신 데는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은 이제 상당히 춥고 이미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걸으면은 코끝이 약간 시큼한 게 맞나? 코끝이 쨍합니다. 쨍하고 약간 얼얼하고 그런 느낌이고 이제 금방 추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토요일 지나고 이제 일요일인데 이번 주는 저희 동네에 전원주택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동네에 집은 많은데 상주하는 집은 몇 집 없고 대부분 세컨하우스로 많이 지내시거든요. 지금 집들이 다 불이 꺼져 있죠. 물론 밤이 돼서 주무시는 집들도 계신데 이번 주는 좀 많이 안 왔어요. 아주 조용하죠. 이렇게 조용한 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어두운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두움이 익숙해지니까 너무 밝은 저녁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시골 난방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난방비와 관련된 영상을 한 2번 정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시골에서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살면, 특히 강원도에 살면 겨울철 난방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 생각에는 그 집의 크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난방하는 어떤 방식, 겨울철 실내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난방비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난방비 안 써, 보일러 거의 안 틀고 집안에서 아주 옷을 따뜻하게 껴입고 계시는 분들 많죠. 특히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추워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난방비는 거의 들지 않겠죠. 하지만 저희 집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난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강원도에 왔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가 영하 27도였는데 너무 추워서 깜짝 놀라고 기름 보일러를 그냥 막 팡팡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기름 보일러를 한 400리터 정도 쓰더라고요. 400리터. 그 400리터를 리터당 1250원 계산하면은 50만 원이 됩니다. 등유가 1250원일 때 겨울 내내 기름을 펑펑 틀면은 한 400리터 50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집의 상황인데 저희 집은 2층짜리 집, 1, 2층 다 합해서 면적이 52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런 집이 기름 보일러를 펑펑 틀었을 때 한 달에 한 50만 원 쓰더라.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름값이 엄청 올랐을 때는 한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기름값 많이 오른 적 있잖아요. 그때는 한 달에 70만 원 쓰더라고요. 와, 진짜 그때는 기름 너무 비싸서 보일러 트는 게 무서울 정도고 기름 식히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도시 아파트에 살 때 제가 2018년도까지 도시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많이 써도 한 달에 한 25만 원, 3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 집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있는 기름 보일러에 추가해서 화목 보일러, 나무로 보일러를 돌리는 화목 보일러를 또 놨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카메라 화면에 별이 보이나요? 지금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데 카메라가 이 별을 잡을 정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집 마당인데 엄청 깜깜하죠. 제가 보일러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불을 켜고 엄청 밝아졌죠. 야외 조명을 작년에 달았는데 작년에는 이 스위치가 이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켜려면 여기 있는 이 문을 열고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고 문을 닫고
1인석이었거든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여기 밖에다가 요 스위치, 이 방수 스위치인데 이 방수 스위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엄청 편해요. 밖에서 그냥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너무 편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무선 스위치로 또 바꾸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귀뚜라미 화목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협찬받는 거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설치했고 올해로 이제 3년째 이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불이 나무가 들어가는 화실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자, 손잡이 뜨겁지 않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요. 아직 엄청 추운 겨울은 아니어서 제가 온도는 많이 올리지 않아요. 나무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놔도 지금은 온도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를 조금씩 현재 태우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나무를 태우니까 이제 나무값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시초나 그러면은 기름 보일러랑 비교했을 때 나무 보일러를 쓰면은 확실히 그 난방비가 절약이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나무값이 많이 드는 보일러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화목 보일러는 참나무를 쓰면은 수명이 오래 간다고 이 보일러 판매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참나무를 내가 사서 쓰겠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름 보일러만큼 돈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나무를 이제 파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산림조합에서 참나무 장작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시골에는 이렇게 화목 보일러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업체에서 나무를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이제 사서 이 보일러를 떼다 보면은 나무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참나무 장작을 한 3년 전에 이 보일러 처음 샀을 때, 그때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평창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이제 배달시켰어요. 제 기억으로는 1해배, 한 팔레트 위에 1해배로 참나무 장작을 꽉 채워서 그 1해배가 16만원이고 1톤 트럭으로는 한 번에 2해배, 두 팔레트를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비가 7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해배 하면은 32만원에 배달비 7만원 하면은 39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9만원, 기름값 한 달에 50만원인데 그 나무를 제가 한번 태워보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는 한 달 조금 못 쓰더라고요. 한 28일 쓰는데 나무값이 38만원이면은 그냥 기름 보일러 쓰는 게 낫죠.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그냥 1년 내내 자기 시간 있을 때마다 산에 가서 쓰러진 나무를 줍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무를 이제 산에 가서 집으로 갖고 오는데, 그거는 사실 육체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내내 나무를 산에서 갖고 와서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난방비는 제로죠. 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아주 이빠이 갈아 넣는 겁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겨울 난방비를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펜션을 운영하는 분인데, 펜션 난방이 모두 다 화목 보일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보일러로 쓰면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1년 내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나무를 해오고 이제 겨울에는 그 나무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데, 노동력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게 제가 현재까지 이번 겨울을 위해서 준비한 나무들입니다. 야간 촬영이어서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산이어서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나무가 젖으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놨고, 지금 여기 양이 상당해요. 여러분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지금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자, 요 끝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현재 제가 나무를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양으로 겨울을 지내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준비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자, 비닐 걸으면은 자, 나무들이 이 안에 진짜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지금 쓸 나무를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쬐끄만 걸로 보여드릴게요. 쬐끄만 나무로 보시면은 이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레고처럼 생긴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도 있고 좀 두꺼운 나무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튼실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탈 것 같죠. 이거 참나무는 아닌데 제가 이 나무들을 샀어요. 샀긴 샀는데 어디서 샀냐면은 동네 제재소 가서 샀습니다. 제재소에서 나무를 이제 가공하고 남은 짜투리 나무들을 이제 동네에 필요한 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나무는 참나무가 아니고 제재소 입장에서는 짜투리를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양이 상당해요. 지금 여기 제가 나무를 쌓아놨는데, 여기 나무를 쌓아놓은 저 고지 높이는 제 키만큼 쌓아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나무를 쭉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많이 쌓아놓고, 이쪽도 지금 한 제 가슴팍 높이까지 쌓아놨는데, 나무를 한 여기 위까지, 저 위까지 하면 한 1m 한 9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쭉 쌓아놓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온 나무 가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만원, 요만큼이 제가 지금까지 사온 양이 36만원어치입니다. 그리고 배달은 시키지 않았고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제 차에다 직접 실어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직접 내려놓은 나무들이에요. 차에다가 이 나무들을 하나씩 다 싣고 그냥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다 나무를 쌓아 놓고, 일이 굉장하긴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팔도, 이 수많은 나무들을 제가 옮겼으니 얼마나 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있고 운동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이 나무를 가까울 계획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나무 이 정도 양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달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3달 정도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은 지금 10월인데 벌써 난방을 하고 있죠. 거의 4월 중순까지 거의 7개월 정도 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한참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무를 사용하면 한 달 난방비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작년에 나무를 산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제가 나무를 사서 썼을 때 16만원 정도, 한 달 기준으로 16만원 정도면은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강원도에서 한 달 난방비 16만원이면은 완전 해자죠, 해자. 여러분 혹시 해자라는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아실 테고, 저도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그 해자에서 그 해자가 김혜자 배우님의 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김혜자 도시락이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그게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은 경우 해자롭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강원도 평창에서 겨울 난방비 한 달 기준 16만원이면은 진짜 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불도 붙여야 되고, 근데 불 붙이는 거는 1도 아니에요.
나무 갖다 조달하는 게 저는 1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무를 배달시켜서 쓴다면은 몸은 하나도 안 힘들겠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직접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거기서도 차에다 싣고 집에 와서도 제가 차에서 나무를 저희 집으로 내리고 일을 2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지만 저는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야 재밌다 운동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옮기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6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 보니까 시골에서 항상 걱정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난방인 것 같아요. 뭐 저쪽 따뜻한 남도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도나 저희 집 강원도 평창이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평창만큼 서울도 추워요. 그래서 뭐 시골에 사는 분들은 항상 난방이 걱정인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좀 저렴한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시골살이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노동력을 좀 사용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무로 원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화목 보일러도 상당히 편리하게 나와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게 화목 보일러 자동 온도 조절기예요. 집 안쪽에 이제 온도를 설정하는 이제 그 조절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최저 온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일러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지금 이 45도가 난방수 온도예요. 그래서 지금 최저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 48도 정도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공기 흡입기가 스탑을 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나무가 타지 않아요. 요거는 멈추고 순환 펌프가 돌면서 그 따뜻한 물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순환시키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다시 이렇게 낮아지면 공기 흡입이 다시 시작되고 나무를 태워서 난방수의 온도를 올립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수 배관을 연결하면은 온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욕할 때는 겨울에도 온수 전용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나무를 사용해서 뜨거운 물을 아주 펑펑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 보일러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끔 화목 보일러 시골에서 쓰다가 이제 불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불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이 연도와 만나는 보일러실의 이 천장 여기서 불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뉴스들을 보니까 이 연도와 만나는 천장 부분에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샌드위치 판넬을 만약에 여기다 사용한다면 그 샌드위치 판넬 안에 그 단열재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걔네와 이 연도가 맞닿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치했냐면은 지금 이 연도와 만나는 이 천장은 그냥 여기 강판입니다. 강판. 요거는 판넬이 아니고요. 강판이어서 뭐 금속이니까 뭐 열 전도야 되긴 되겠지만 여기에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기 뭐 강판을 만져도 차가워요.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보일러실이 요 위에 천장만 있고 보일러실이 이제 벽이 없습니다. 벽체가 없어요. 그냥 개방형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목 보일러 있는 데를 화목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해요. 그렇게 하면은 보일러 효율은 굉장히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먼지가 있어요. 먼지. 아무래도 화목 보일러는 이게 나무를 태우다 보니까 나무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다 막아놓으면은 이 보일러실이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럼 보일러실에 들어와서 그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일러실에 이렇게 비가림 천장만 해놓고
벽체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난방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시골에 산다고 난방비 많이 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오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맞는 난방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추운 시골에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어게인